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의견을 좀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남에너지협동조합 워크샵 첫 회라고 제 나름대로 정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뭐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일단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우리 조합의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는 에너지 텃밭을 잘 가꿔가지고 지구 환경을 살린다. 이게 모토인데 그 에너지 텃밭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맨날 논의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조합원 숫자, 얼마 필요해? 이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전기 에너지 중에 일부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 텃밭이 뭐냐? 텃밭이잖아. 우리가 대규모 무슨 농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텃밭이거든요. 우리가 하남시라고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에너지 관계된 그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저 에너지는 내가 필요한 건데 저걸 내가 깨끗하게 만들기 전에 내가 쓰는 것부터 좀 줄여야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결국은 탄소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한다는 건데 태양광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무한정 우리가 돈만 생각할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를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거만 우리가 쓰고 낭비가 되는 거는 찾아서 없애는 거 이거부터 해야 돼. 아버지한테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거만 부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소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이 꼭 필요한지 이거 다 따져보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고 그게 부모님한테 조금만 버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분석을 해보고 측정해서 따져보고 불필요한 거 줄이자.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효율을 또 높여줘야 돼요. 집에 불필요한 가전제품을 내가 버렸는데 예를 들어 냉장고 하나만 딱 따져보는 거. 저게 꼭 필요한데 내가 계속 그걸 써야 되나? 저 10년 넘은 에너지 많이 쓰는 저 냉장고를 내가 계속 써야 되나? 10년 넘은 에어컨을 계속 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최신 절전형 제품을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이거 1년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내가 탄소 발자국을 줄일 거다라는 목표를 갖고 한 10년 정도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꼭 필요하긴 한데 방법이 저거밖에 없나? 따져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이것도 에너지 텃밭에 관계된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남시에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햇빛 발전밖에 없는데 그 공간이 어딨나 찾아보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거, 사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햇빛을 많이 받아갖고 한 달 해가지고 햇빛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면 최대한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직접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 아까 절에서 보니까 텃밭이 있는데 가정에서 텃밭을 가꾸는 목적은 내가 필요한 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결 안 되는 물고기, 육고기, 쌀 이런 것들은 이제 마트에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럼 소량으로 만들어 쓸 거하고 대량으로 딴 데서 만들 거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햇빛 발전은 텃밭 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100% 충당은 못하지만 일부는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거는 남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저장했다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또 학교 뭐 종교단체 협조해서 요 빈 공간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썩은 나무만 베어내면 저거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되는데요. 아니요, 조금만 조사해서 기초를 보강하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찾는 과정이죠. 이런 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 출발점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합에서는 햇빛 발전소 요것만 생각하고 시해하고 야, 무상으로 좀 해줘라. 얼마냐? 필요한 게 얼마냐? 조합원이 부족해요. 이자가 얼마예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텃밭이기 때문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내년에 잘해가지고 하나씩 제대로 된 단체장이 좀 나오고 탄소중립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좀 만들자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정부 정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알면 시의원들이 알게 될 거고 시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가 중심이 돼서 나라 돈을 활용하게 만들고 또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아마 전국 최고의 센터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다는 거죠. 이런 모토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또 까먹어요 자꾸. 아, 탄소 뭐지? 탄소 발자국이 뭐야? 근데 왼쪽에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햇빛부터 보죠. 햇빛이 있었고 햇빛을 받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탄소를 흡입을 하고 산소를 뱉어요. 사람하고는 반대죠. 탄소를 뱉고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공룡이 먹고 그 공룡을 또 육식공룡이 또 잡아먹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자연 속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유지가 되는 거고 탄소는 어디가 있냐? 햇빛에서 저기 식물, 그 다음에 이런 공룡이 죽은 뭐 사체 이런 것들이 뭐 석탄, 석유 이런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탄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거기 땅 속에 다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껏 우리가 탄소 발자국 줄인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난 것처럼 산불 나가지고 홀랑 태워버리면 이게 뭐냐? 발전소 짓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것보다 산불 안 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예요. 효과적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그 무한 반복의 그 산불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원인이 뭐지? 이거를 찾아갖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이 등장하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가축을 재배하고 또 그것들을 먹고 그러면서 이거 땅속에 있는 원래 보관되어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꺼내가지고 원래는 여기 계속 있던 건데 꺼내서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화개가 되고 공기 중에 이제 탄소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를 뭐 1.5도씩 상승되는 거 그걸 맥시멈으로 정하고 어떻게 좀 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가스, 남은 거는 산에서 흡수하게 하든가 갯벌에서 흡수하게 하든가 흡수하게 만들고 인공적으로 없애는 거, 그게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석유나 가스를 파낸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탄소를 압축시켜가지고 뭐 그런 기술들 그런 거 다 개발해가지고 완벽하게 제로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제로인 것처럼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광역 단체는 만들어져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서쪽 김포 한강 쪽에 경기 무슨 환경연구원인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 부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몇 명 되고 있나 딱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그냥 보이는 거고요. 어느 지자체가 또 그런 거 만들었다가 조직을 보면 다 똑같아요. 팀장 하나, 주무관 한 셋 정도. 하품만 하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선거 잘하고 내년에 또 지자체가 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왜 자꾸 탄소라고 얘기하냐? 아까 말한 땅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탄소 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사,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저걸 다 그냥 개똥이 누구는 이름 다 외워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녀석이 이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우리가 탄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저 다른 애들 메탄이든 아산화질소든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비례를 한번 잡아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는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거를 1이라고 보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이게 맨 끝에 있는 6%, SF6라고 하는 거는 23,900배 정도 된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에 이런 가스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온실에 온실이 있고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친 거예요. 한겨울에. 노멀하게 살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가스들이 다량으로 나와가지고 요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이 한 겹이 아니고 더블, 트리플로 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온실 효과를 내는 가스라고 해서 저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거기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환치해서 우리가 탄소라고 좀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여기 계속 영향을 끼치는지 나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든 기업이든 탄소 발자국을 조사해가지고 현재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줄일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범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1번이라고 하는 그 탄소 발자국 범위 1번 이거는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쓰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탄소들 예를 들어 이제 회사라고 치면 회사가 소유한 차량, 직접 구매한 연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스코프 1이고요. 스코프 2는 자기가 사용하긴 하는데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 전기를 내가 사서 쓰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기업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환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구매하지만 간접적인 것들 그게 이제 스코프 2고
1번과 2번이 이제 강제 조항이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3번은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이 출장을 간다, 못하고 갔냐, 출퇴근한다, 자가용 끌고 왔냐, 아니면 자전거 타고 왔냐, 뭐 이런 것들. 납품업체가 있는데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건에 들어있는 건 탄소가 얼마큼이냐,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게 스코프 3예요. 현재는 1번과 2번이 강제 조항인데 좀 잘하는 나라들, 잘하는 기업들은 저 3번까지 강제화시켜서 발자국을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하남시 같은 경우도 시 차원에서 저걸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의 목표가 있고 절감 목표가 있어요. 그럼 경기도의 목표가 정해지고 하남시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근데 지난번 김상호 시장에 있을 때 이런 것들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자문하러 들어갔었는데 하는데 빠네요. 외주 용역 조서 계산을 합니다. 측정은 안 하고요. 어떤 그 명세서, 고지서 이런 거 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몇 년치를 리뷰하면서 수작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뭐 원래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떤 시장이라도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측정할 거는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실시간 측정 안 되는 것만 명세서 보면 되거든요. 이제 이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교의 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시험을 1년에 한번 딱 봐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할 거냐, 아니면 매일매일 쪽지 시험 봐가지고 평가할 거냐. 근데 부담 없이 매일매일 쪽지 시험 봐가지고 학생의 능력을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뭐를 잘하고 얘가 뭐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개선할 방법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공서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전문업체 도입해가지고 몇 억 주고서 조사시키면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예요. 얘가 컨닝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1년 뒤에 또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발전이 없고 줄인 건지 안 줄인 건지도 실은 몰라요. 그거 뭐 속이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하여튼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탄소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 따져보면은 그 에너지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에너지 부분에서. 네. 그게 제일 많다라는 거고, 온실가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제일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의 한 77%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요 이제 관계를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를 잘 관리하면 탄소가 줄는 거죠. 대학 가는데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만 공부하면 대학 못 가잖아요. 똑같아요. 핵심은 이거다. 사관학교 가는데 중요한 거 체력장과 국영수.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를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탄소를 줄이려면 일단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전의 그 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보는 거예요. 한전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발전 믹스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데 원자력, 화력, 수력, 재생에너지 비율이 믹스가 돼갖고 전체가 공급이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니까 2021년 현재 석탄이 35.1%예요. 신재생이 7.6%. 근데 한전이 볼 때 앞으로 2030년 되면 석탄이 21.8, 신재생이 30.2%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전원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전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쭉 보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전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데냐라고 하는 걸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걔들한테 전기 에너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나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전은 국가 밑에 한전이 있는데 송전과 배전망, 송전 철탑, 배전 전봇대 있는 거 그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 쪽은 크게 보면 이제 도매시장, 배전 쪽은 소매시장. 뭐를 파는 데냐? 전기에너지를 파는 그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갖고 있는 물주가 한전이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회사가 발전회사들, 한수원부터 무슨 발전해갖고 발전사가 있는데 여기 68.4%라고 돼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한전이 다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있어요. 민간 발전회사들, 포철, GS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한전에 팔잖아. 물론 전력거래에서 팔지만, 그래서 전체 발전 중에 70%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계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2008년부터 이제 전력 판매되는 걸 쭉 이렇게 판매량 증가율인데, 요게 이제 요 색깔이 이제 전력 판매량 증가 그 그래프고요. 요 색깔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GDP 증가율.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전의 그 에너지 판매는 똑같이 변하겠죠. 저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잘 살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성장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전기에너지는 많이 사용된다. 탄소는 더 많이 배출된다. 근데 글로벌하게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줄일 거라고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원하고 부자 되길 바라고 전기에너지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탄소는 늘어날 거고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지만 되는 거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낭비를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힘들고 해도 돈이 안 돼요. 마진이 커야 되는데 인건비 비장사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고. 전기 요금 보통은 잘못 얘기해갖고 전기세라고 얘기하는데 세금이 아니고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적정한 요금이죠. 근데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요금. 우리 휴대폰 요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기본 요금 있고 전력량 요금. 사용 많이 하면 더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전력량 요금. 그 다음에 연료비 조정 요금. 우리가 연료를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가격이 확 뛰어버리면 환전이 힘들잖아요. 그때 일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늘어난 게 기후환경 요금. 탄소 배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저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전이 유통을 하는 거죠. 송전배전, 도매, 소매 유통을 하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누가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한전 전력 거래소예요. KPX라고. 그래서 얘네가 우리랑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제 하나 활동들하고 이 전력 거래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우리가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면 전력 거래소랑 1대1로 하는 건데
이제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누굴 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중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대기업체랑 1대1 거래하겠죠. 농협하고도 1대1로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소작농들은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큰 마진 챙기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전기에너지도 그렇게 똑같다. 근데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뭐가 떠 있냐면 옛날 자료긴 한데 이렇게 이제 여기 대시보드라고 그래요. 운전할 때 그 대시방이라고 그러죠. 대시보드. 거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최대 부하 전망 뭐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부하라고 하는 거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8시에서 19시 사이에 그러니까 69,600메가와트, 여기 69.6 기가와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대 수요가 그렇게 될 거다. 공급할 수 있는 예비력은 이렇게 된다. 16.7%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고, 저쪽에 이제 실시간 뭐 전력 수급 현황, 수요와 공급 현황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부하, 현재 수요가 64.3기가와트고 예비력이 16.9, 예비율이 26.35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고, 오늘의 S&P라고 하는 거, S&P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냐? 육지하고 제주가 이제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틀린데 이제 제주는 좀 더 비싸게 쳐주고, 그래서 최대가 113원인데 제주는 172원. 이렇게 가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을 시간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P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전기 가격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 하면 되게 쉬울 텐데 또 어려운 말 일부러 붙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S&P라고. 근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런 게 이제 전력 수요죠. 시간대별로 우리나라 전체에 쓰는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맨 밑에 원자력이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화력이 커버해주고, 기름 중유대 갖고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저 피크 쪽 12시부터 15시까지가 전기 제일 많이 있을 텐데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고 석탄 화력 돌아가고 중유 발전소 돌아가고 이제 가스 발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합쳐야지만 그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단가가 얘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 S&P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제일 비쌀 때 요 가격 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게 수요와 공급이 전기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게 100이고 공급할 수 있는 게 100이면 우리가 60Hz 주파수 60Hz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50Hz. 근데 갑자기 60Hz가 딱 되고 있었는데 발전소 하나가 뚝 죽었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60Hz가 아니고 59.8, 59.7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떨어져요. 거꾸로 되면 주파수가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 60Hz를 잘 지켜요. 고장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전기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220V 쓰는데 220V 균일하게 거의, 물론 일정한 폭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전압이 유지가 되고 60Hz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전기 품질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전동 드릴
그라인더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동 대패로 여기를 막 깎고 여기를 막 이렇게 문대고 있는 거예요. 전동으로. 근데 이 60Hz가 유지가 안 되고 주파수가 들락날락하면 이 전동기가 돌아가는 게 일정 속도로 도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변해요. 그러면 끝마무리가 되게 나빠져요.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페인트 칠한다 기계로 전기 품질이 안 좋으면 페인트 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이유가 사람의 그 손기술도 있지만 전기 품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디 가면 좀 안 돼요. 손재주 없고 전기 품질이 나빠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로 뭐 구멍을 쫙 뚫고 있는데 전기가 뚝 나갔어요. 이게 안 빠져요. 이 드릴이. 그럼 이거 전체를 다 버려야 돼. 근데 내가 구멍을 뚫고 있는 대상물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다. 그럼 얄짤 없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그런 전기 품질도 중요한데 하여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인데 에너지를 한 3% 줄이자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3% 줄이자, 5% 줄이자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30% 줄이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이제 집안에서 야, 우리 전기 사용 5%만 줄이자 그러면 각자 유튜브 좀 들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비가 없어. 30% 줄이자 그러면 뭐 하나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전기 쓰는 거. 그죠? 그럼 30% 줄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고 이제 그 옛날에 기업에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우리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폭염이 예상되고 에어컨이 풀 가동될 것 같고 전력 수요가 아주 피크를 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공급하려면 저 비싼 가스를 다 빼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같은 에너지를 파는데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송전망, 배전망도 헐떡거리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피크 시간대에 여기 이제 점으로 이제 해놨잖아요. 요 시간대가 한전 입장에서 되게 힘든 시간대예요.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 그 고객들한테 그때 좀 덜 쓰면 안 되겠니?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전날 발령을 하든가 뭐 몇 시간 전에 발령하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약속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신호가 오면 내가 전기를 얼마 덜 쓸 수 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시간대 조명 다 끌래, 엘리베이터 다 꺼버릴래 이럴 수도 있고 시멘트 공장 같은 데는 그 큰 돌을 여기서 잘게 부시는 게 일이에요. 근데 저런 신호가 오면
나 그때 작업 안 하고 놀래. 작업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회사가 그 돈을 줘요. 감사해서. 그럼 이제 돈을 받아요. 스위치 껐다고. 전기 사지 않았다고. 전기를 많이 사가면 돈을 많이 받아가는 애들이 자기 필요할 때 자기 도와주면 돈을 줘요. 자기 수요 급증에 대해서 반응을 해줬다고 돈을 줍니다.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시설 대세를 쓰는 거예요. 에어컨 신형으로 바꾸고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요. 피크는 줄어들고 효율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이제 에너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시범적으로 아파트 개인 세대까지 이게 들어와 있어요. 뭐 하나 설치하고 거기 회원 가입하고 그럼 신호가 오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주면 그 시간대에 다려주진 안 하고 에어컨 끄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도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 반응인데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의 시범 사업 위주 했고요. 이런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상장한 회사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될 거다. 간단하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그 항공사에 비행기 좌석이 딱 70개예요. 근데 탈락하는 사람은 80명이에요. 그럼 이제 항공사에서 거기 80명한테 다 전화든 뭐 문자를 보내요. 내 사정이 이런데 자리 10개가 부족해. 다음 비행기로 10명만 좀 옮겨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요금 깎아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10명이 이제 옮겨요. 수요가 시간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항공사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항공사는 왜 좋으냐? 저 비행기 큰 거 필요 없잖아요.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쓰는 거니까 도움되는 거죠. 그럼 비행기 만들려고 들어가는 탄소도 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요 반응, 뭐 디맨드 리스폰스 이런 걸 이런 용어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 좀 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하남시에 있는 모든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상가, 아파트 다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과 햇빛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발전은 플러스잖아요. 뭔가를 생산하는 거. 근데 이거는 네가와트라고 불러요. 네가와트. 네가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전소. 내가 약속된 시간에 안 쓰면 한전 입장에서는 발전을 덜 해도 되는 거니까 플러스 발전이나 마이너스 발전이나 다 똑같다. 발전이다. 이게 다 돈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런 거 동참합시다. 기꺼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되면 좋겠다는 얘기.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이제 빌딩이 아주 또 에너지를 많이 먹는 하나예요. 그 공장에 있는 건물도 빌딩이고 그렇지만 이런 커머셜 빌딩이 제일 심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또 삼성전자 무슨 공장 건물들 그런 데는 건물 땅도 삼성 거 짓는 것도 삼성이 짓고 자기네가 거기서 일하고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되는 형태로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지진에도 다 대비하고 그렇게 짓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상업용 건물 한번 딱 보면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업자가 와서 꼬시죠. 이거 개발하시죠. 내가 다 지어드리고 융자 다 알아봐드리고 분양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그럼 땅 주인하고 짓는 사람하고 거기 살 사람하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에너지, 뭐 효율, 안전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멋있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아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600만 채가 넘어요. 아파트 포함해서. 그럼 그 건물들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아주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건물은 점점점 높아지죠. 이게 또 이제 우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피, 타일이 아니고 최첨단 태양광 셀을 붙이면 그냥 타일 같은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때 생산도 하죠. 한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구매하죠. 저장 장치 달아서 또 저장도 해요. 또 전기차가 여기서 충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전기차가 여기 와서 전기를 팔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전기를 사기도 하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치면 돗대기 시장 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여기서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누구냐면 공공기관,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관공서. 여기부터 이거 하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건물이 돼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간단합니다. 하남시청 어디나 가가지고 전기 담당자랑 같이 가서 동사무소든 어디 가가지고 분전반 딱 열어보면 돼요.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단기 몇 개 쫙 있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런 건물에 가보면 그걸 딱 열어보면 거기에 그 에너지 사용량 측정하는 센서들이 붙어 있고 통신 장치가 어디다 달려 있어요. 건물이 10층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전반들 다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맨 아래서부터 맨 위까지 전체가 다 측정이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나와요. 현재 이 건물의 각 층별로, 각 룸별로 누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다 계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장 방을 딱 클릭했는데 전기에너지가 팡팡팡 쐬지고 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딴 데 나가 있어요. 야, 그럼 이게 뭐냐? 거기서 그냥 누가 뭐 보고 있는 거야? 뭐야? 그냥 줄줄로 새는 거죠. 제가 옛날에 했던 그 회사에서 그걸 한번 달아갖고 측정을 해봤어요. 다 퇴근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쭉 나와요. 아, 이거 어디서 새고 있지? 가서 화장실 가보니까 그 비대 거기 다 꼽혀 있죠. 사람도 없는데 엉덩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가 밥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수기, 냉온수기 계속 꼽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조치하고 그러고도 보니까 또 계속 에너지가 나가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제 특정 그 제조 설비에서 전기 에너지가 계속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작업도 안 하는데. 담당자 불러가지고 왜 이거 안 끄고 가냐 그랬더니 이걸 스위치를 꺼놓고 갔다가 아침에 키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아니 그러면 이 외제 장비인데 사람을 불러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안 끄고 가면 전기 에너지가 줄줄줄 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장치를 딱 달아놓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하남시에서 그때 탄소 발자국 측정한 것처럼 명세서만 갖고 확인하면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돈 달라고 준 명세서가
그거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비대가 켜져 있는 건지 내온수기가 어떤 건지 안 나타나요. 측정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실은 내 거 말고 남의 거라고 생각되는 이 건물 여기서 엄청 새고 있다. 그래서 측정만 하면 30%는 줄일 수 있어요. 각 팀장한테 나 이거 실시간 측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에너지 소비 어떻게 했는지 리뷰 미팅할 거다 하면은 그냥 10% 줍니다. 갈 때 코드 다 뽑고 가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쉬운 얘기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위기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데 다음 달에 뭐 이게 40도가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곧 그런 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슴으로 느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관공서 같은 데는 그 투자로 연결해서 뭐라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 저기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관공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 또 막 연락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각 층별로, 교실별로 이거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거 이제 강의 요청해갖고 뭐 교육받고 싶다 그러면 웃긴 얘기예요, 솔직히. 10년을 넘게 해도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빌딩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되면은 자동으로 깨는 그 통제가 돼요. 자동으로 이제 하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은 건물을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가 건물 10개를 딱 정놓고 똑같은 시스템 쫙 깔았어요. 그리고 딱 관리해요. 그럼 이게 에너지 소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요. 관리자가 누구냐,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저희 직원들 중소업체가 외국하고 교신할 때 영어가 안 되니까 친구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씁니다. 챗 GPT에다가 지 하고 싶은 얘기 막 써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얘가 제대로 했는지 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젊은 시. 네, 그래서 아무리 에너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가 와도 결국 사람이 깨우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챗 GPT로 물어봤어요. 이주광이가 이 분야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막 써주는데 형님 얘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야 그건 네가 볼 때 그런 건데 인공지능이 쭉쭉쭉 근거로 달아놓은 걸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발표한 적 없고 그 논문 내가 쓴 적 없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니까 아주 그 유려한 문장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써요. 융합해서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좀 체킹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다 맡겨놓으니까 또 못해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런 거고요. 요건 이제 요거 15분짜리인데 그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즘 끝났다가 좀 쉬었다 하죠. 그럴까요? 네. 이제 조금 더 조금만 10분 동안 예. 먹기도 하고.